안녕하세요. 우리 금융그룹 가족 여러분, 이민영입니다. 저는 HRD를 공부한 사람인데요. 주로 직장 내에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학습이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변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이라는 것이죠. 소통을 영어로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영어 단어 앞에 COM이 들어가면 함께 모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인간이 함께하는 모든 액티비티를 의미를 해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동료이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학습이 일어나고 성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직장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거는요 더 중요합니다. 우리 금융그룹 가족 여러분들도 역시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자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또는 새로운 부서에 배치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어떠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 잘해봐야지. 긍정적인 인간관계 만들어야지. 그런데 어느새 이 다짐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인 중에 85%가 번아웃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 교육을 다니면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질문을 해요. 번아웃이라고 생각되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하면 85%만큼은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직장 생활은 다 힘든 거야. 돈 벌기 원래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번아웃이라는 건 왜 올까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때마침 또 집안에 뭔가 일이 있다? 이런 일들이 막 겹치면 우리가 번아웃이 와요. 근데 제가 번아웃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15년에 독일의 저먼윙스라고 하는 항공사가 추락사고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요, 기장하고 부기장 2명이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기장이 조종칸의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기장이 자살 비행을 했었던 사고였죠. 이때 부기장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최근에 이 부기장이 번아웃 신드롬을 진단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번아웃의 원인이 의외의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내가 부정의 감정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번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나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당첨된 직후의 행복도를 조사합니다. 위로 쫙 올라가겠죠. 반대 상황, 사고로 몸이 마비된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합니다. 당연히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일정 시간 지난 후에 관찰을 한번 해봤더니 올라갔던 행복도는 내려가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내려갔던 거는 원래 또 내감정으로 돌아와 있더라는 거죠. 이 실험을 보고요. 감정은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요. 혹시 주변에요. 투덜이 있으세요? 투덜이? 만약에 제가 그런 투덜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한 10억이 당첨이 됐다. 야, 복권 당첨? 어머, 웬일이야. 처음에 너무 행복하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은 저는 투덜이니까 다시 내 감정으로 돌아가서 남들은 50억, 100억도 되는데 10억 세금 떼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학교 후배 몇몇이 있는 톡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배 중에 한 명이 8시에 출근하는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요 8시 5분만 되면 톡이 옵니다. 언니 우리 팀장님 있잖아. 그리고 한 12시쯤 돼요? 톡이 또 와요. 언니 이 인간이 있잖아. 이제는 호칭이 없어졌어요. 3시, 4시 돼서 톡이 또 오는데요. 이번에는 사진 한 장이 올라온 거예요. 이분 누구셔? 언니 우리 팀장님. 근데 왜? 나 오늘 분홍색 입은 사람 다 죽여버리고 싶어. 팀장님이 우리 후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후배의 모든 과장님은 다 또라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후배의 팀장님은 모두가 사이코일까? 제가 후배한테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래프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너가 신의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처음에는 네 행복도가 위로 쫙 올라가겠지. 그런데 너는 감정 습관이 부정에 꽂혀 있어.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너는 또 습관적으로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걸 찾겠지. 그러면 너 얼굴에 그거 표시나겠지. 그럼 너의 동료가 네 얼굴 표정을 보고 불편함을 느낄 거고 그들도 너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언니 생각에는 너의 감정 습관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언어의 습관은 감정의 습관이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 친구도 소통을 잘해야 할 때가 있겠죠.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상대가 좋아할 것 같은 얼굴 표정을 만들겠죠. 그죠? 그리고 상대가 좋아할 것 같은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겠죠.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부정의 감정 습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통으로 동료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조건이 바로 나의 감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서울 이태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카페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놀러를 한 번 갔는데 제 친구가 직원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막 혼을 내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너 손님한테 짜증내면 안 돼. 너 왜 그랬어? 근데 그때 이 직원이 한 마디를 듣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 손님이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 금융그룹에서 만약에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업무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전달이 돼서 친절하게 소통하지 못했던 경험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고객뿐일까요? 우리 동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왜 이런 행동 위주의 방법보다는요, 내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다면 긍정의 얼굴 표정, 긍정의 말하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금융그룹 가족 여러분, 그럼 우리가 소통으로 동료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 바로 뭔지 아시겠죠? 감정을 먼저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